소개로 만나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시가에 불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크게 마찰 없이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가에 내려갔다가 큰 마찰이 생기게 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저는 세전 300 정도 벌고 있고 남편은 세전 400 정도 벌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저희 집 형편이 보태줄 정도가 아니었던 상태라 제가 모은 돈 4천만 원을 들고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모은 돈 3천에 시댁에서 3천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대출을 많이 깨긴 했지만 집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2년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리껏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쁜 분은 아니신데 은근히 며느리 도리를 바라시는 부분이 있으신 분이세요. 강요는 하지 않으시지만 남편이 식사 후 거실에 있는 소파에 기대어 TV를 봐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잠시라도 앉아있으려고 하면 항상 가벼운 일거리를 주시곤 하십니다. 그렇게 주신 일거리를 다 하고 나면 다시 앉기가 눈치 보여 일을 끝까지 돕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에도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 먼저 가는 게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다음날 점심 먹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큰 터치가 없으시지만 명절 시댁에서 보내는 1박 2일 동안 저는 당연스레 명절 음식을 돕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제게도 좋은 남편, 집에도 착한 아들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 눈치 보면서 종종거리며 도와주는데 시어머니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놓고 싫어하진 않으십니다. 다만 좀 과하게 따라다닌다 싶으면 다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죠. 여기서 참고로 저희 집에 가게 되면 저희 부모님은 사위에게 일을 안 시키십니다. 애초에 저희 집엔 제사가 없었고 명절이라고 친척들이 모이지도 않거든요. 대신 가끔 저희 아빠께서 체구가 작으신 편이라 체격 있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들만 부탁을 하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선 노후가 제대로 안 되어 계신 상태이고 시댁은 노후가 되어 계시니 이런 차이나 간극에 대해서는 이제껏 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사건의 발달은 시누이의 결혼에서 시작되었어요.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시누이가 있는데 개인주의적인 성격에 게으른 편입니다. 이건 저도 가끔씩 보면서 느꼈었지만 남편이 이야기한 시누이의 성격을 그대로 작성한 거예요. 연애 시절 남편에게 들은 시누이의 성격이 저와 많이 안 맞는 편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자주 마주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작은 트러블조차 없었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누이에게도 정말 작은 불만이 한 가지 있었어요. 평소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갈 때마다 다 같이 밥을 먹고 나면 신우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뒷정리를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저와 시어머니 둘이서 설거지 등 뒷정리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매번 있다 보니 가끔씩 서럽기도 했지만 며느리와 딸은 이런 차이가 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이번에 신우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우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인물도 없어서 시부모님도 내심 걱정을 하셨었는데 다행히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신우 결혼에 5천이나 보태주셨다는 사실을 최근 남편을 통해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는 걸 듣긴 했었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살짝 서운하더군요. 신우가 남편에 비해 이기적이라 가족 일에 살갑게 도와주지도 챙겨주지도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본인보다 뭐 하나 더 지원받으려고 치면 질투를 하곤 했었죠. 그랬던 신우가 결혼 준비를 하기 전부터 잘 시작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냥 보태주신 것 같았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신우 남편 쪽에서도 몇천 정도 보태주신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양가에서 지원해주시는 거라 우리하고는 다른 케이스다 하고 생각하며 저를 애써 위로했고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무튼 신우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얼마 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처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우부부를 결혼식 이후 처음 보는 거였고요. 시국이 이런지라 밖에서 외식을 할 수 없었기에 시댁에서 먹기로 했었는데 하루 전날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인원이 많아 혼자 음식하기 힘에 부친다. 몇 시간만 일찍 와서 좀 도와라. 하는 내용이었고 저는 알겠다 말씀드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시댁은 전라도에 살고 있거든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그런 부탁을 하실 때에도 신혼애가 시댁과 같은 전라도에 신혼집을 차렸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사는 신우한테 부탁을 하시지 왜 나한테 그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먼 거리 사는 저한테 부탁을 하셔야 했나 싶더라고요. 무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시댁에 도착해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는데 신혼애는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음식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에서야 도착을 하더군요. 그때도 살짝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었고 다 같이 저녁을 먹고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나니 신우와 시매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실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당연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뒷정리를 하는 쪽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진짜 갑자기 너무 서러워져서 치우다 말고 말없이 거실로 가서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표정 관리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실에 앉아있는데 한 5분쯤 지났나?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행주가 안 보인다며 저한테 찾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행주를 찾아드리고 바로 자리로 가서 다시 앉았어요. 그런데 또 5분 정도 후에 제 이름을 부르시며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욱하는 마음에 신우나 시매부 시키세요. 여기 저밖에 없어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와 시매부의 눈이 커지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었지만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서운하다. 무슨 말을 그렇게 딱 자르냐. 이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나 혼자 이걸 어떻게 치우냐 하시며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여기 저만 있어요. 남편도 있고 신우도 있고 시매부도 있는데 왜 저랑 어머님만 맨날 상을 치워요. 저희 둘만 매번 당번처럼 일하는데 저도 섭섭해요. 음식 차리는 것만 해도 가까이 사는 신우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되지 왜 먼 거리에 사는 저한테 일찍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식사 차리는 걸 제가 도왔으면 나머지 사람이 치우는 걸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신우한테 더 보태주셨으면서 왜 저한테 일을 더 시키세요? 하고 본심을 말해버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말실수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너무 서럽고 화가 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저런 말이 나와버렸네요. 무튼 저렇게 말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대로 짐을 챙겨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이후 이틀 정도 지났는데 저도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지만 시댁에서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십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던 걸까요?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제게는 시어머니 편을, 시어머니께는 제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굽히고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지원받은 삼천 돌려드리고 앞으로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고민하고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사위나 며느리나 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니 서러울 수밖에요. 그런데 돈 얘기 꺼내신 건 잘못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누구는 뭘 해주고 우린 안 해주냐 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도 남편 일 안 시킨다. 시키려면 남편이나 신우 시켜라 하고 말아버려요. 그 꼴 보기 싫으면 부르지도 않으시겠죠. 두 번째 댓글. 돈 얘기 꺼낸 거 그냥 후회 마세요. 아무렇지 않게 남 부려먹는 사람에게 경우 없는 실수한 거 그리 미안할 일도 아닙니다. 상대방은 예의고 뭐고 없는데 나만 대쪽같이 잘하라는 법 있나요? 다음부터 좀 조심하면 되는 일이에요.
님의 행동 중 일부만 사과드리는 것도 웃기니까 그냥 넘기세요. 저쪽에서 먼저 행동이 있을 때까진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겠습니다. 세 번째 댓글. 남편은 누워도 남자라 어쩔 수 없지만 신우는 남자라 누워있는 게 좀 그렇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자기 자식은 고생시키기 싫은 거예요. 며느리 손에는 물 묻혀도 안 미안하고 오히려 안 하면 얄미운데 자식들 손에 물 묻히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지적하시지 돈 얘기 하신 건 선을 넘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을 시켜라.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아들도 신우도 쉬는데 저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말하지 돈을 안 줘서 못하겠다니. 그건 시부모님한테도 선을 넘은 거지만 본인 스스로가 돈 받고 일하는 노예 취급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댓글. 잘하셨어요. 저희 시간 모임 때 보면 심해부는 소파랑 한 몸이 돼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시부모님이 전형적인 시골분들이신데 결혼 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조짐이 보이더군요. 시가에 도착한 저한테 한다는 첫마디가 이리 와서 찌개 끓이는 것 좀 봐라 였습니다. 저 그날 주방에 얼씬도 안 했어요. 저는 딱 저희 남편이 하는 만큼만 합니다. 남편이 반찬 놓으면 저도 반찬 놓고 수저 놓으면 저도 놓아요.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저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뭐 며느리는 살림 미쳐는 줄 아나. 돈을 보태주고 안 보태주고를 떠나서 누구는 손님 대접하고 누구는 일꾼 대접하면 기분이 더럽죠. 다섯 번째 댓글. 돈을 더 보태주던 덜 보태주던 그건 시어머니 마음이니 님이 관여할 문제도 서운해할 문제도 아닙니다. 단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님만 일하는 건 바뀌어야죠. 남편에게 당당히 말하세요. 네가 일한 만큼만 하겠다. 그리고 동생네와 같이 만난다면 반드시 그들도 같이 음식을 차리고 같이 치우고 같이 설거지하는 걸로 하자.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냐. 다 같이 움직여서 하면 금방 끝날 일인데 왜 나하고 어머님만 힘들게 일하냐. 앞으로 설거지는 가위바위보를 하던지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자. 하고요. 여섯 번째 댓글. 님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를 보태줬냐가 아니라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님의 희생을 강요하고 나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며느리 돌이 좋죠. 그런데 자식 돌이는요? 며느리들이 진짜 화가 나는 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나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녀 취급, 노예 취급이지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님도 하지 마시고 가지도 마세요. 일곱 번째 댓글.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여기서 님 남편이 제일 문제예요. 시가 가서 와이프가 일하고 있으면 같이 움직여야지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고 님이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으니 은근슬쩍 일 떠넘겨버리고 거기다 지금도 비겁하게 중립을 유지하잖아요. 그냥 자기는 귀찮은 것도 싫고 둘 사이에 끼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그리고 명절에 시가에서 점심 먹고 출발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침 먹고 출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점심 먹고 전라도에서 경기도 올라오면 저녁 되잖아요. 남편에게 그동안 쌓였던 거 다 말하시고 사과하지 마세요. 돈 얘기랑 결부시킨 게 잘한 건 아닌데 저쪽이 훨씬 많이 잘못했잖아요. 사과하면 앞으로 더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야 할 겁니다. 앞으로 명절을 제외한 시가 행사엔 남편만 보내도록 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